자, 오늘은 행정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조사. 행정조사가 뭘까요? 행정조사가.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아니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조사하는 활동. 우리 뭐 코미디에서 보면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런 말이 있듯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요구,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행정조사라는 것은 필요한 행정기관이 행정청이죠. 행정기관이 뭐를 위해서 정책 결정에 필요해서 또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정보나 자료 수집한다. 근데 이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느냐? 현장조사, 직접 현장에 가서 본다. 대마초에 양귀비를 키우는지 안 하는지 현장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문서 열람을 한다. 그 다음에 시료 채취를 하거나 또 이걸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조사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를 요구하겠어요? 요구하는 게 보고 요구. 뭘 보고해달라? 출석 요구. 조사할 때는 출석을 해달라. 또 뭐 진술 요구. 뭐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행정조사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하기 위한 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법적 성질을 먼저 보면, 법적 성질은 행정조사는 권력적인 것도 있고 비권력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비권력적인 행정조사가 있고, 예를 들면 인구 통계조사가 이런 게 있죠. 인구 통계 어떤 게 있어요? 인구 통계조사. 권력적 행정조사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무조사 이런 건 권력적 행정조사죠. 자, 권력적인 경우에는 이게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처분이 될 수 있다. 처분이 될 수 있다. 처분은 뭐가 처분이에요?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두명령, 그 다음에 장부서류 제출명령, 보고서 요구명령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조사의 종류에는 행정조사의 종류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첫째, 성질에 따라, 아까 얘기한 대로 성질에 따라 권력적인 행정조사, 세무조사, 그 다음에 불심검문, 대표적인 활동이죠. 불심검문 또는 신체수색, 회계조사, 권력적인 행정조사, 비권력적인 행정조사. 불심검문은 뭘 불심검문을 해요? 여러분 불심검문 한 번도 안 당했죠? 안 당해봤죠? 예전에는 데모하기 때문에 불심이라는 건 임으로 검문한다. 뭘 조사하기 위해 검문한다. 예전에 화염병 데모하는데 화염병 대학생들 갖고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하철역 입구에서 대학생들 가방 열어보는 행위, 불심검문. 또 불심검문이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니면 음주운전 조사가 있어요. 음주운전 측정 0.03이면 취소 수준이죠. 그죠? 이거 지금 원래 원칙은
들어 마시는 거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들어 마시는 거로 해갖고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거 수치가 잘 안 맞는데 그러면 체열을 통해서 자기가 동의를 하면 경찰이 체열을 통해서 그 음주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권력적인 조사다. 운전조사 또는 화재 조사 같은 경우도 화재 조사 같은 경우도 권력적이다. 비권력적인 것은 아까 인구 통계 조사 또는 여론 조사. 여론 조사는 비권력적인 행정 조사다. 그다음에 방법에 따라 이거는 이제 권력 성질이죠. 성질에 따라 분류한 거고 첫 번째는 성질에 따라 권력적 행정조사나 비권력적 행정조사. 그다음에 방법에 따라 직접 조사 방법이 있다. 직접 조사가 가택 수색, 신체 수색, 가택 수색, 신체 수색, 화염병을 소지했는지를 갖다 직접 조사하는 거. 간접 조사,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간접 조사, 취약 예정, 직접 가보는 게 아니라 취약 예정 아동 조사 이런 거는 간접 조사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사 대상에 따라 대물적 조사가 있다. 대물적 조사가 어떤 게 대물적 조사냐? 가택 수색 아니야. 불신 검문. 대인적 조사. 대인적은 사람에 대한 부분, 불신 검문. 임의로 정지시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 검문이에요. 그다음에 대물적 조사. 이거는 뭐예요? 물건을 갖다가 물건 수거 검사. 양귀비 키워가지고 마약 만드는가 해가지고 물건 수거, 그 다음에 뭐예요? 검사. 이게 대물적 조사죠. 검사. 그 다음에 대가택 조사. 직접 집에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일반성과 개별성으로 일반 조사는 일반 통계 조사, 개별 조사는 국세 조사.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자, 먼저 우리나라에는 행정조사를 위해서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어요. 행정조사의 근거. 먼저 첫 번째는 이론적 근거가 이론적 근거에서는 과연 모든 행정조사를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설은 권력적인 행정조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비권력적인 행정조사는 뭐가 필요 없다.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 이게 통설이에요. 우리나라 통설이에요. 권력적 행정조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설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정법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 가장 중요한 게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이게 우리 실정법적 근거 있는데, 행정조사 기본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뭐를 할 수 있다?
행정조사가 실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조사 실시할 때다.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행정조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돼. 행정조사를. 예를 들면은 관세법이다. 관세법이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교통법 제43조에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불신 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 등의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귀비를 키우는지 조사도 바로 이런 법에 있는 거예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그 마약 양귀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키우는지 안 하는지. 자,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 대상자의 예외가 있어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뭐라는 거예요?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 뭐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령 규정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법령 규정이 필요 없다. 법령 규정이 필요 없다. 없다. 필요 없어도 된다네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법령 규정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행정조사는 내가 거기다 밑에다 요약을 써놨는데,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 외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에 하나요 실시한다 그 말이에요. 법령에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법령이라는 것이 행정조사의 기본 법령이에요. 그런데 행정조사 기본법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에 관세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교육법 이런 개별법에 행정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으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아니라 요 개별 법률에 그 적용을 받아요. 자, 그 점이 특이한 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자, 핵심 논점이 뭐예요? 행정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택에 가서 양귀비 키우는지 조사하려고 하는데 영장이 필요하냐를 묻는 거예요. 영장이 필요한 걸 묻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판례에 나온 걸 보면 국제 우편 수입 수출입 물품 또는 국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국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편물을 무슨 법에 의해 따라서 수출입 물품이나 국제 우편물 통관 검사를 하냐 말이에요. 마약을 안 갖고 오는지, 총기를 갖고 오지 않는지. 관세법이란 말이에요. 관세법상 관세 포탈을 하는지,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관세법에 의해서 수출입 물품, 국제 우편물 뭐를 갖고 오는지, 성인용품은 총기 위험률을 갖고 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세법에 따라서 만약에 수출입 물품이나 국제 우편물 세관에서 통관 검사를 할 때는, 이때는 영장이 뭐라고? 영장 불필요다. 영장 필요 없다. 영장 필요 없다.
없음. 영장 필요 없음. 영장. 자, 영장 필요 없음. 그러나 어떤 때는 필요하냐? 아까 여기 있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 같은 우편물을 검사하더라도 통관을 검사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수사를 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수사라는 건 마약 같은 내용을 마약 수출입 물품 개봉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수출입 물품 관세법에 따라 일상적인 국제 우편물 통관 검사를 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어요. 이때는 영장이 필요 없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장 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영장 필요라고 해놔야지. 동그라미 X가 아니라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범죄 수사 또는 거기 545페이지 보면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을 점유 취득한 행위는 범죄 수사인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유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것은 행정 기본법이 있죠.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는데 개별 법률에서 관세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행정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행정조사 기본법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별 법률에 만약에 개별 법률에 그 행정조사에 관한 근거가 있으면 그 법률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행정조사 기본법의 내용. 자, 제일 먼저 법의 이 적용 범위. 행정조사 기본법이 어디까지 적용 범위에? 자, 행정조사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아까 얘기했어요. 관세법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 관세법상 수입물품 검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 검사, 우편물 개봉 뭐 이런 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개별법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개별법이 없는 경우에 개별법이 없는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적용 제외를 한 사항이 있어요. 기본법에서 적용 제외 사항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행정조사 기본법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개별 법률에 있으면 그 개별 법을 적용받고 행정조사 기본법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첫째, 국가안전보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전보장, 그 다음에 통일 및 애교에 관한 사항. 내가 참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행정법을 한
8회독에서 10회독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을 처음 공부할 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한 3-4번을 읽어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3-4번을 읽은 후고, 아, 이게 뭐다 감이 잡히면 여러분 기본법 보고 교재를 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에 남아. 기출문제를 꼭 풀면서 그 조문으로 돼 있는 내용이 있는 거는 그걸 꼭 확인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아, 이게 확인해보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야지 이제 안 잊어먹어요. 자, 2번.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이건 기본법 적용 제외된다. 여기 나온 이 법, 이 개별법에서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3.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이것은 행정사 기본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 여기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직무에 관한 사항. 행정조사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직접 그 회사에 방문해 갖고 불법 노동행위는 없는지 직접 조사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을 이해를 잘 해놔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는 조세. 여기서 조세, 형사. 그 다음에 행영 및 보완 처분에 관한 사항. 보완 처분에 관한 사항. 이거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세는 그 조세법이나 아니면 여기만은 관세법이나 형사는 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거나 행영 보완의 처분에 관한 사항 행영법에 적용을 받거나 개별법에 직접 컨트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알겠죠? 자, 금융감독기관의 그 다음에 6번 금융감독기관의 그러니까 시험이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라고. 2010년에는 세무조사는 뭐예요? 세무조사는 분명히 세무조사도 행정조사죠. 권력적 행정 세무조사를 나가는 게 권력적 행정조사예요. 행정조사인데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세법, 국세기본법 뭐 이거에 따라 이 세무조사를 나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감독 및 감독 검사 조사, 금융기관의 감독, 그 다음에 검사, 조사, 그 다음에 감리. 이거는 금융감독, 그 법 내 금융감독, 금융위원회법, 그 법에 따라 행정조사가 실시된다 그러면 금융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개별법에 따라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뭐야? 법률 위반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에 관한 사항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 및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조사 기본법이 여기 뭐라 그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별법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행정조사 기본법에는 이 내용들은 개별법에 적용을 받지 행정조사 기본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걸 이해하면 아니 국세 세무조사가 행정조사인데 왜 행정조사 기본법을 적용을 안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2010년대 시험에 났어.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국세 행정조사 기본법에 조세에 관한 사항은 뭐라 그래? 조세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안 돼요. 행정조사 기본법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개별법에 따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뭐 그리 좀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3.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최소 범위. 최소한 범위에서 하라.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시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말라. 심심하면 지 마음대로 불법 목적을 위해서 자꾸만 조사 나간다. 조사 나오면 다 나와 먼지 털어. 가장 우리 그런 말이 있는데요.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현대그룹 회장인 정주영 명예회장 돌아가신 분이 대통령을 나와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나오니까 그래갖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김영삼 욕을 막 하니까 대통령 이제 김영삼이가 됐잖아요. 그때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이죠. 현대가 정주영이 있고요. 정주영 완전히 그 뭘 했어요.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완전 그때 엄청 깨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상자의 선정의 적합성. 기본 원칙은 대상자 선정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기본 원칙이죠. 그 다음에 중복조사 회피. 조사는 가능하면 한 번이면 되지. 아니 세무조사를 이쪽 기관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못 살겠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면 한 번만 실시하고 중복 때는 조사가 있을 때는 공통으로 한 번만 한때 모아서 여러 명이 모여서 오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서. 그 다음에 법령 준수 유도. 행정조사 실시하는 게 사실은 처벌이죠.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 이래요. 숨은 목적은 처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벌보다는 뭐를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처벌보다는 법령 준수 유도. 법령 준수 유도. 그런데 이런 경우는 법령 준수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유도하는 경우. 대부분 처벌하려고 이렇게 조사를 하지.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 행정조사 내용을 했으면 그 내용을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를 비밀 보장 조사 목적의 이용 금지. 자, 비밀 보장 그 내용을 누설하면 안 돼요, 공무원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조사 목적의 이용 금지. 조사 목적의 이용 금지. 기본 원칙이죠, 그죠? 자,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사 기본법이라 행정조사 계획의 수립 및 대상 선정. 행정조사 기본 계획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해가지고 12월 30일까지 국무조정 다음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행정조사를 실시해서 주로 지금 중앙부처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부처 행정기관은 장은 12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실시해갖고 국무조정실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행정기관이라는 건 누구냐?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이 있는 기관과 행정기관만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 기본 계획을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요. 행정조사 운영계획
운영 계획을 해서 운영 계획을 작성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는 사람은 행정기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 그러니까 그 행정 권한을 갖다가 위탁받은 단체, 법인 또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행정조사의 주기는 정기조사가 있고 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다. 자, 수시조사가 있다.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시조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다음에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혐의 발견, 법령 위반 혐의 발견, 이런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혐의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떤 위법행위 혐의 통보를 받은 경우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 민원, 신고 접수 민원. 일단 행정조사 대부분 뭐 민원이 많아요. 민원 투서하느냐고. 각 대학별로도 보면 그냥 사립대학도 뭐 참 다 투서하느냐고. 자, 행정조사 대상의 선정 및 선정기준 열람. 첫째, 행정조사의 그 대상은 행정조사의 선정. 다음은 번호가 몇 번이야? 3번. 3. 조사 대상자 선정. 누구를 세무조사해야 될지 이 선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작성해야 된다. 그냥 하면 안 된다. 다음에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어떤 내가 왜 세무조사 대상이 됐는지 기준이 뭔지 이걸 행정기관의장에게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열람 신청권이 있다. 열람 신청을 할 권이 있다. 열람 신청한다. 뭐지? 그래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을 선정 기준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요. 다만 조사 대상자가 열람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주는 경우. 열람 신청을 하면 행정조사 업무에 뭐라고?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열람 신청권을 열람 신청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열람 신청을 해도 안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 등 제3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뭐라고? 조사 대상자가 열람 신청을 해도 그 열람을 안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다음 이제 행정조사의 방법. 자, 이거 좀 지우고. 의외로 이 개별 법을 사실은 이제 시험에 간혹 한 번씩 나는데 한 번 날 때마다 이게 조문을 갖다가 출제위원들이 조문을 갖다 비비 꽈갖고 만들어요.
할 수 있다. 굉장히 행정법이 어려운 게 할 수 있다를 갖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을 바꿔가지고 시험을 내고 아주 그렇게 내니까 수험생들은 아주 애먹죠, 그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더라는 거예요. 자, 행정조사의 방법. 행정조사의 방법. 어떻게 되냐? 1.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대상자에 있다. 첫째, 출석 요구서 출석해서 조사하려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된다. 응?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는데 이 조사 대상자가 받고 야 이거 이제 바빠 죽겠는데 출석하라고? 이럴 때는 업무와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이 조사 대상자는 행정기관에 나 다른 때 했으면 안 좋겠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변경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석한 조사 대상자가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하고는 조사원은 바로 뭐라고? 출석조사는 여러 번 하지 말고 생업에 바쁜데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래로 종결해야 된다. 출석조사는 이래로 종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이건 출석조사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보고 요구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는지 한번 보고를 해주시오 이렇게 보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금이 부동산을 사는데 소요가 됐는지 자금 내역을 제출해다 주시오. 그다음에 이제 현장조사, 필드 트립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들어가가지고 뭐 양귀비를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단은 현장 조사서는 먼저 이 조사원이 뭐를 해야 되겠어? 출입 조사서를 현장 출입 조사서를 보여주도록 한 경우에는 조사서를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 내가 공무원이다, 구청의 공무원이다, 뭐 지방 세무서의 공무원이다, 증표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는 우리가 중요한 건 해 뜨기 전, 그 다음에 해 진 후에는 현장 조사는 안 된다. 현장 조사는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만 된다. 현장 조사는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하셔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응? 첫째, 할 수 없어요.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조사 대상자가 동의했다. 해가 졌지만 해 뜨기 전이지만 내가 동의해 주세요. 조사하러 오세요. 더워 죽겠는데 아침 일찍 오세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비록 해가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이지만 사무실 업무 시간 범위 업무 시간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업무 시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 만약에 현장 조사를 안 하면 어떤 조사 목적 달성 불가능. 오늘 하루에 끝나야 되는데
오늘 하루에 끝내는데 안 돼. 할 수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해 뜨기 전에 해야 돼. 벌써 밤에 막 다 증거를 갖다 양귀비 키우는 거 다 뜯어서 없애려고 그래. 예. 해 뜨기 전에 해야 돼. 증거 인멸이 우려가 있는 경우 뭐예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료 채취. 자, 시료 채취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양귀비 키우는지 이거 시료를 갖다가 채취하는 거예요. 양귀비 시료 채취. 양귀비 키우는 걸 채취해 가는 거. 이걸 하다. 그래서 시료 채취는 최소한도 소유자의 가능하면 최소 한도로 하라. 소유자의 재산권에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 한도로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하라.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우리가 물건을 갖다 영치할 수 있다. 자료 영치. 자료는 자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조사원이 행정조사원이 자료를 가져가는 게 영치예요. 영치. 그래서 영치할 때는 카메라로 서로 이렇게 찍어놓고 사본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사진 이 자료를 갖다가 직접 가져가는 거 대신에 뭐예요? 사진 촬영 또는 사본으로 가름한 건 대체할 수 있다. 할 수 있음. 안 가져가고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치를 완료한 때는 영치 조서를 작성화해서 한 분은 나눠주고 내가 가져가요. 한 분은 주고 한 분은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정보통신을 통한 행정조사 이게 많죠, 그죠? 정보통신을 행정조사. 그래서 예를 들면 인구통계조사 뭐 이런 거 취약조사 이런 건 대부분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이메일이나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있을 수 있다. 행정조사.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조사 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 비밀을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제도적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공동조사. 그다음에 공동조사도 가능하다. 당연하지. 공동조사. 공조사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해서 당의 행정기관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부서가 두 개예요. 1개의 행정기관에서 부서 2개가 동일한 조사를 한다. 그럼 공정조사 해야 되겠지. 또 서로 1개 행정기관이 아니라 2개 이상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할 경우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쏙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사전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자는 이럴 경우 조사를 하러 오는데 보니까 이거 두 군데서 공무원이 왔어. 또 2개 기관에서 왔어. 이럴 때는 공무원을 보내서 공동으로 해주세요. 나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청을 하면 공무원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복 조사의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 조사를 갖다가 같은 내용을 갖다가 뭐 계속 맨날 이 기관 저 기관 와서 할 수 없어요. 중복 조사를 갖다 가능한 한 제한한다. 한 번 조사는 딱 한 번 하고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재조사해서는 안 돼요. 한 번 조사했으면 끝난 거예요. 다만 어떤 게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위법한 행위가 의심되는 즉 중복 조사는 제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때? 새로운
새로운 증거 확보, 새로운 증거 확보, 위법행위의 위법 행위의 뭐라고요? 새로운 증거가 확보돼요. 새로운 증거 확보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조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고 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다른 기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겠지. 조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자, 행정조사의 실시. 행정조사의 실시. 자,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 첫째, 개별 조사 계획.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냥 실시하는 게 아니라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개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계획 수립.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계획을 세우고 어디 나가려면 다 이제 그 시나리오를 짜고 그래요. 다음에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조사 계획에 가름할 수 있다. 시급한 경우는 그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행정조사의 사전 통지. 이 행정조사의 사전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뭐를 보내야 되냐? 출석 요구서. 필요하면 해야죠. 출석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서. 그다음에 보고 요구할 경우 보고 요구서. 그다음에 뭐야? 자료 제출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 또 뭐예요? 출입 조사서. 출입 조사서를 누구한테? 행정조사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통보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7일 전까지 그냥 통보 안 하고 직접 가서 말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 사전 통지를 구두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 통지를 갖다 구두로 할 수 있는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 요구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첫째, 증거인멸. 갔다 직접 가서 미리 이야기하면 양귀비 다 패서 없앨까봐 마약 만드나 양귀비 조사하러 왔습니다. 마약 만드는지 직접 통보서 안 보내고 도망가니까 다 패서 없애니까 이제 말로 직접 만나서 바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계법상 지정 통계 작성. 통계법상 지정 통계 작성. 이건 뭐라고? 그냥 직접 조사 통보서 안 보낸다면 직접 그냥 하고 만다. 말로. 그 다음에 자발적 협조를 얻은 행정조사는 뭐라고?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사전 통지가.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자기 출석 요구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출석 요구서 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의 연기 신청. 조사 연기 신청. 아니 지금 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해를 입었는데 행정조사를 나온다고.
일주일간 조사 연기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그렇게 정해서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보충조사 대상자에게 일시 장소,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보충조사도 바로 서면 통지를 해야 돼요. 서면 통지. 조사 내용을 뭔데? 7일 전까지 조사 통지를 해야 돼요. 행정조사 기본부에 따라.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에 따른 실시하는 행정조사.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자발적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 혹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십니까? 그래서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하는데, 그럴 경우, 나 조사 안 받겠어. 나 거부합니다. 이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느냐? 문서로 보내거나 전화로 하거나 구두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자,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혹시 이걸 조사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십니까? 근데 예스와 노로 답이 없어. 공문을 보냈는데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자발적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하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말이야.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발적 협조에 대한 자발적 협조자의 불응답 예스와 노가 없는 게 일때는 바로 조사 거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야 맞겠지, 그죠? 그래야 맞겠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의견 제출. 조사 대상자는 사전 통지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인정되는 게 행정조사에 반영해야 되는 조사원의 교체.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조사원의 이것도 조사원의 교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사원의 교체. 이해관계가 갈린 사람이 조사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이런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옆집에 살아. 옆집에 살고 이 사람은 세무공무원이야. 세무공무원. 공무원. 이거는 이웃집이란 말이에요. 이웃집.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이웃집에서 시골에 사는데 거기 땅이 좋은 땅이 있는데 이 앞집의 땅이라 이 땅을 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땅을 자기한테는 안 팔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탈세를 했네. 탈세 정보를 세무공무원 갑이 알았어. 그래. 이 집에 토지가 있어. 토지를 사고 다른 사람 팔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샀으면 좋겠어. 근데 탈세 정보를 갑이라는 사람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사람을 협박하기 위해서 동생이 병이야. 병한테 야 동생아 세무서에다 탈세를 고발하라. 을에 대한 탈세 신고. 을에 대한 탈세 신고를 해서 신고. 그 세무서가 말해 혐의 근무하는 세무서야. 손 좀 봐줘야 되겠다고 말이야. 그럴 경우
이웃집에 있는 갑 세무공무원이 의뢰 세무조사를 탁탁 털어서 털러 벌써 알고 있으니까 온 거예요. 이럴 때는 뭘 갖다가 조사원을 교체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조사원을 교체 신청한다. 조사원을 교체 신청한다.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예. 그러면 을은 세무서에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즉시 심사를 해가지고 당신 옆집에 사는 사람을 세무조사한다면 안 돼. 다른 사람 가. 또 아니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신청에게 통지하거나. 그 다음에 조사권 행사의 제한. 8. 조사권 행사의 제한. 자, 조사원은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 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된다고? 추가 조사 실시. 추가 조사 가능하다. 추가 조사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는 잘 몰라. 뭐가 위법하다고 쳐들어왔어. 세무서에서. 그럴 때는 뭐 세무사를 대동해서 의뢰한다거나 관계 전문가 변호사를 하거나 그걸 갖다 입회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과 대상자는 둘 다 뭘 할 수가 있다고? 녹음할 수 있다. 녹음할 수 있는데 녹음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원과 조사 대상자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거죠. 협의해서 정화해야 된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이 녹음과 녹화를 한 경우에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녹화할 경우 사전 통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를 누가 통지해야 돼? 조사원이나 조사 대상자가 녹음을 협의한 경우 행정기관의 기관의 세무서장이나 장에게 조사원이 미리 통보를 하고서 하라 그 말이에요. 행정조사의 결과를 챙기. 행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7일 이내에 결과 통보. 누가 조사 대상자에게.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 자, 행정조사의 자율 관리 체제의 구축. 이것도 새로 들어간 내용인데 자율 신고 제도가 있어요. 자율 신고 제도. 그러니까 직접 자율적으로 행정조사 내용을 신고하라.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사항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그러니까 자율신고제도는 스스로 신고하게 만드는데 만약에 신고한 내용이 거짓 신고다. 그럴 경우는 안 되겠지, 그지? 거짓 신고다.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신뢰 부족. 뭔가 거짓 신고라고 신고 내용도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를 갖다 이걸 제외하고는 뭐라고? 자율신고 제도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믿어준단 말이에요. 믿어준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율신고된 신고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조사에 자율적으로 신고한 내용 행정조사에 뭐라고? 할 수 있다. 가름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시험을 이렇게 어렵게 내는 경우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지 가름해야 안 되는 거지. 가름할 수 있다. 가름 안 할 수도 있고 가름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났던 거예요.
자, 자율관리체제. 행정기관장은 조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 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 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그렇죠. 자율신고 체제를 만드는 거. 자, 위법한 행정조사, 행정행위의 효력.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거. 이거 시험에 예전에는 엄청 많이 나와. 여러 번 뭐 행정조사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위법한 행정조사, 위법한 행정조사. 행정조사 자체가 위법해. 위법한 행정조사. 행정조사, 행정행위 효력. 이 얘기야. 이 얘기. 갑의 옆집에 을이 살고 있었는데 을이 땅을 팔라고 그래. 땅을 사고 싶어. 이 닭이한테 샀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혼 좀 내줘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약점을 잡느냐? 가만히 하다 보니까 탈세 혐의 정보를 알았어. 탈세 정보를 이제 알게 됐어. 세무공무원이요. 그러니까 이 탈세 정보를 갖다 동생의 병에게 알려줘. 병이 세무서에 자기가 형이 근무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 그러면 갑이 가서 이 탈세를 가지고 딱 잡아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행정조사를 공으로 또 탈세범으로 이제 과세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는 위법한 행정결정이라고 말해요.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 그 행정조사에 수집된 정보에 기초해야 되는 행정결정은 행정결정은 위법하다. 이 탈세 정보를 갖다가 동생한테 알려줘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해갖고 자기가 나가가지고 이 탈세 정보를 잡아가지고 조세 처벌범으로 처벌한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정 사유가 없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자, 사유가 없어. 사유가 없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법하다. 이것도 안 된다. 이거는 위법하다. 이런 거. 중복 실시된 세무조사. 실시된 세무조사. 이것도 위법하다. 이것도 위법. 무슨 게 위법. 또 어떤 게 있어요? 금지된 재세무조사.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해갖고 세무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사람 못 살게 구는구만.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음주 체혈조사.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들이마셔. 0.03 넘었네? 면허 취소해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시는데 취소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음주 체열 조사를 하려면 음주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해. 그 동의 없이 자, 체열 실시합니다. 그럴 경우 이 체열 조사를 가지고 체열 조사를 해보니까 0.04가 나왔어. 0.04가 나왔어. 자, 면허 취소 수준이다. 면허 취소 결정. 음주운전 체열로 면허 취소 결정을 했는데 동의 없이 했어.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면허 취소 자체가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행정조사에 대한 마지막 내용.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이 생기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법한 권력적 행정조사 처분에 대해서 손해를 본 사람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 손해배상은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 행정법 어렵죠, 그죠? 재미도 없고. 자, 여러분, 하여튼 여러 번 해독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해독수를 높이고 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조문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구필승 행정법 청론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